자, 볼게요. 23번 봅시다. 자, 나는 이번 설에 할머니가 계신 시골 큰 집이라고 되어 있죠. 큰 집. 자, 우리가 큰 집도 쓰고 큰 집도 쓴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큰 집은 뭐야? 집의 크기가 큰 거. 그 다음에 요 큰 집은 뭐야? 우리 친척집 중에서 제일 첫째 친척집. 맞죠? 거기 큰 집. 자, 다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 설에 할머니가 계신 시골 큰 집이니까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명절을 맞은 만큼 이 맞은은 어디에서 온 거야? 맞다에서 온 거죠. 맞이하다 할 때 맞다. 그래서 지금 맞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언의 관용사용 형태 써져 있고 이렇게 의존명사 띄워 써줘야지. 자, 다음 너도 너대로라고 되어 있네. 얘는 지금 체온 뒤에 대로 붙어 있어요. 붙여 써줘야겠다. 그쵸? 붙여 쓰는 거. 자, 다음 친척집에 갈 때 교과서 몇 권은 챙기도록 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 써줘야 돼. 무슨 명사? 단위명사. 자, 다음.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어. 자, 요거는요. 하지를 못했어 라고 봐야 돼. 하지를 못했어. 자, 그래서 하지를 못했어 라고 할 때 이 늘은 무슨 조사예요? 무슨 조사야? 목적격 조사? 아닙니다. 얘는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보조사입니다. 그 운수 좋은 날에서 왜 김첨지가 그 설렁탕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왜 먹지를 못하니 이러잖아. 맞지? 먹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아내가 죽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먹지를 못하니. 뭐를 못하니. 네. 하지 못하다. 그것도 하지 못하다. 띄었어요. 아니요. 붙여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할 거예요. 자, 얘는 하지 못하다는 붙여서도 돼요. 알겠지? 자, 근데 중간에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띄워 써줘야 됩니다. 맞죠? 자, 본용어 보조용은 띄워 써야만 하는 경우 뭐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개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더 있긴 하지만. 자, 앞말이 합성용어일 때. 조사. 그 다음에 조사가 붙어 있는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띄어쓰기만 해야 됩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 있죠. 얘네들 예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는 체하다, 잘난 체하다. 자, 얘는요. 자, 잘 보세요. 원래 이게 얘 빼고 하다만 놓고 봅시다. 하다는 단어 종류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이거 아는 사람. 내가 기본기다, 기본기. 문법의 어떤 개념. 하다. 생각해봐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어근에 하다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공부는 품사가 뭐야? 하다가 붙었어요. 공부하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가 되지. 결론 하다는 무조건 뭐야? 품사 바꾸는 거 내가 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 전미사. 하다, 거리다, 그 다음에 뭐뭐답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뭐답다, 뭐뭐스럽다. 이거 전부 접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체랑 하다 띄웠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이거 이해돼요? 자, 얘는 접사라서요. 체랑 하다는 절대 띄워줄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래는 붙였어야 돼. 그러면 잘 아는과 잘 나는 띄울 수 있어? 띄울 수 있지. 왜? 용언 따로 용언 따로지. 그래서 체하다라고 해서 체하다 자체가 뭐야? 그냥 이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체가 의존명사라서 체하다만 쓰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어찌됐건 체하다 자체는 저 동사가 된 게 맞아. 왜? 체온 뒤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됐잖아. 이해되죠? 체하다 자체는 동사가 맞아. 근데 혼자 쓸 수 없을 뿐이야. 알겠죠? 왜? 의존명사가 하다랑 붙은 거라서. 그래서 자기를 꾸며주는 애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동사 플러스 동사예요. 맞죠? 그래서 용언이야. 이해되죠?
자, 용언이니까 얘는 뭐가 돼? 합성 용언. 그러니까 합성 용언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 용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본용어 보조 용언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체하다를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아는 체하다 붙여 쓰는 거 가능합니다. 땅 아는 띄우고 체하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 체하다 사이에 조사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체를 하다 라고 하면 지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 어떻게 한다? 반드시 띄워 쓴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아는 띄우고 체를 띄우고 하다가 돼야 돼. 반드시. 알겠죠? 얘도 붙였으면 안 돼, 얘는.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체하다, 아는 체하다, 잘난 체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지 못했어. 얘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조사가 붙어있는 형태라서 반드시 띄웠어야 된다. 자, 다음 오요 구분해 봅시다. 자, 이것은 유명한 건물이 아니. 자, 봐봐. 지금 이거 대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소리 자체는 아니 요야, 맞지? 자, 그럼 우리는 그냥 표기만 찾아봅시다. 표기 어떻게 돼야 돼, 얘? 아니 오야 요야. 반드시 오만 됩니다. 맞죠? 자, 이것은 유명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말 돼, 안 돼? 안 돼. 기본형이 뭐야? 아니다잖아. 기본형은 아니다야. 맞죠? 자, 그러니까 아니 끊고 다야. 그래서 얘는 어간, 얘는 어미야. 아니다의 품사가 뭔데? 형용사. 맞죠? 자, 그래서 형용사기 때문에 어간, 어미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간, 아니 하면 오가 뭐야? 어미. 그래서 얘 어간, 어미. 아니 뒤에 어미 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요체의 요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조사,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래서 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말이 되어야 돼. 원래 보조사는 없어도 말이 된단 말이야. 맞죠? 특별한 뜻만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동네 구경 가지요라고 하면은 얘는 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가지요라고 해야 돼. 왜 그런데 요 빼도 말 되거든. 가지. 어간 어미 끝났어 이미. 용어는 마무리됐어.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지금 이 보조사 요가 붙은 형태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가지 붙고 요 하면 됩니다. 맞죠? 가지도 되고 가지 요도 되죠. 자, 그런데 요의 역할이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자,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쉼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뭔데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요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연결 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요, 저것은 먹이다. 자, 그래서 쭉 보자면 봅시다. 종결형에서 사용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어미 오네.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분명히 표기는 아니 오야. 맞지? 근데 얘 발음 어떻게 된다고? 아니 오로 발음해도 되고 뭐로 발음해도 돼? 아니 요로 발음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음운의 변동 중에서 반모음 첨가 현상에 해당하죠. 이 다음에 오 소리가 오는 경우 어떻게 한다? 이 요로 발음해도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서 뭐로 적는다? 오로 적는다. 자, 그럼 A에 해당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연결어미에서 사용되는 이 요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에 해당해? 디귿에 해당하죠. 자, 다음 어미 뒤에서 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얘가 뭐야? 얘네 해당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쌤. 근데 가지요에서 보통 가요도 할 때도 요를 쓰잖아. 근데 왜 그거는 요를 쓰고? 왜 그럴까요? 이거 1학기 때 배웠는데 요 빼봐.
너 어디 가라고 하면 가 혼자 써 안 써? 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가가 뭐야? 1학기 때 진짜 네, 이 동네 구경 가 이건 너 저리 가 쓰잖아. 이거 왜 쓰는데? 그렇지. 얘 원래 뭐야? 가잖아. 동은 탈락. 맞죠? 아웃 탈락. 그래서 가지만 이 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기역, 어간, 어미, 가. 탈락이죠. 그래서 저리 가요라고 하면 뭐야? 가아요야. 원래는 가아요. 맞죠? 그래서 어간, 어미, 요야. 자, 그 다음 요거 말고 니 요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했어요. 어떨 때 쓴다고? 뭐 그건 맞긴 한데 이 아니가 무엇일 때? 너 숙제했니? 라고 할 때 이 아니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는 거 감탄사. 네, 아니, 응 이런 것들 뭐야? 누가 물은 것에 대답하는 말은 품사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문장에서 지 혼자 쓸 수 있잖아. 와 이러면서 맞지? 우와 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감탄사 뒤에 뭐 붙은 거야? 그냥 보조사 요 붙은 거야. 알겠지? 혼자 쓸 수 있는 말 뒤에 요가 붙었어. 그런데 이것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의 아니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걔 의존 형태소야. 왜 그런데? 어간은 반드시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거든. 맞죠? 자, 이거 혼자 쓸 수 없어. 근데 아니요 할 때 아니는 혼자 쓸 수 있어. 얘는 감탄사야. 감탄사. 맞죠? 감탄사 뒤에 요 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말에는 아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돼. 아니요라고 해야지. 이미 감탄사로 말 끝났는데 갑자기 아니오가 어떻게 붙어? 맞죠? 헷갈리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21번 다음 페이지. 밑에 20번은 알아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시냇가 나뭇잎 촛불 자릿새 아랫집 가웬잎.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낯설죠? 요 발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 닐이 돼야 됩니다. 이 웬은 이 웬도 돼요. 이 왜 발음이 둘 다 되는 거 알고 있죠? 이 왜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얘죠. 근데 왜 두 개로 말하는 오호, 이 중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단모음 중에서 왜랑 위는 왜, 이 단모음이야. 그런데 왜, 위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지. 그래서 얘의 허용되는 이중모음 발음이 얘입니다. 발음기호에 적으면. 얘는 허용되는 이중모음의 발음을 그 발음기호로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웬잎 이렇게 두 개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자, 셋방은 시호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준 써야 안 써요? 써요. 왜 쓰는데? 된소리가 일어나서 빵.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셋방이 일단 뭐부터 돼야 돼? 합성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그 다음에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데?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그럼 어떤 게 고유어예요? 세를 놓다. 월세, 전세. 세. 한자어일까요? 고유어일까요? 한자어 같죠? 방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한자어라고 했잖아. 방방자. 자, 그럼 얘는 셋방이 맞아. 왜 맞는데? 얘기했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쓰이는 애들이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셋방 예외입니다. 예외. 또 있어. 밑에 곧간도 예외죠. 곧간도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서 고와 간이 합쳐진 거야.
그 다음에 새빵도요. 새와 방이 합쳐진 거야. 자, 근데 이음절 한자어 중에서 예외인 애들 쭉 있다고 했잖아. 새빵, 곶간, 잣간, 횟간 이런 애들. 횟수. 요거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우리가 좀 낯설 건 없죠. 나머지는 된 소리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니은 소리 더 나는 거, 그 다음에 나뭇잎 니은 소리 더 나는 거 다 찾으면 되고요. 자, 다음 밑에 요거 여러분들 요거 14, 그 다음에 15, 서술형사 이거 다 풀 필요 없습니다. 얘네 다 의문의 변동이야. 16부터 보면 되는데 16도 그냥 혼자서 풀면 되겠다.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띄어쓰기. 자, 소민 한번 물어볼게요. 비가 올 듯하다. 이거 붙였어도 돼, 안 돼?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아, 교과서에 없나? 자습서에 나와 있어요. 비가 올 듯하다. 붙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 올 듯하다도요.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잘난 체하다 있지. 걔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올 듯하다 붙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떨 때만 안 될까요? 조사 붙을 때. 어떻게? 올 듯도 하다라고 하면 다 띄워 써야 돼. 자, 그래서 얘 올 듯하다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이거 잘난 체하다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간에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띄워 써야 돼요. 알겠죠? 이 자습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써 보내라 해서 보내라는 보조요건이고 써와 붙여 써도 되겠고 맞나요? 건우야 맞아? 왜 아닌데요? 그렇지. 써서 진짜 보내라는 거야 나한테. 알겠죠? 나한테야? 나한테 안 나와 있네. 자,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본용어 붙였으면 안 돼. 띄웠어야 돼. 올 듯하다 할 때 올 듯은 붙일 수 있어요? 올듯 붙이기 이거잖아. 아니, 아, 요거? 네. 안 돼. 다 띄웠어야 돼요. 저건 다 띄워. 자, 다음. 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띄웠어, 붙였어도 돼, 안 돼? 자, 잘 보세요. 얘 덤벼들어는 우리 분석하면 어떻게 돼? 덤비다. 그렇지, 덤비다 들다야. 결론 합성 용어냐. 덤비어 들어야 맞죠? 자, 그래서 덤비다 들다가 합쳐져 있는 합성 용어이기 때문에 뒤에 이 보아라는 보조 용어냐 본 용어냐? 보조 용어이지. 실제로 덤벼들고 나서 보라는 거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보조 용어 맞아. 그런데 앞말이 합성 용어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이어 써줘야 돼. 자, 붙였으면 안 됩니다. 얘네는 덤벼들어 보아.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덤벼들어라라고 하면 얘는 되지. 맞죠? 얘 본용어 보조용어 합쳐져서 맞죠? 덤벼 들어라 보조용어. 들으라는 의미 없잖아. 근데 저거는 있는 거예요. 덤벼 들어 합쳐는. 아, 이게요 본용어 보조용어니 합쳐져 있어도 합성 용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원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저 합성 용어이랑 본용어 보조용어 합성 용어니 본용어 합성 용어니. 그렇지. 그러면 이 본용 보조원 띄워쓰는 게 위에서 써 보내라. 근데 저게 붙이고 나서 그게 합성 영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써보내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 다 있잖아. 네. 맞죠? 덤벼들다 같은 경우에는 덤비다에만 뜻이 있고 들다에는 뜻이 없잖아. 실질적 의미가. 네 본용은 보조원
얘는 본용어 보조용어냐 덤벼 들다. 그래서 덤벼 띄우고 들다 되지. 그리고 덤벼 들다 붙여 쓰는 것도 되지. 근데 써보내라는 그러니까 얘가 합성용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보인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여러분들 고3들 제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요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 되게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띄워 쓰는 이유가요. 합성용어이라서가 아니라 본이라서 띄워 쓰는 겁니다. 얘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이유가 뭐야? 본보라서 붙여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본용어 보조용어이라서. 알겠죠? 띄어놓으라 응. 부터 쓰는 띄어놓으라 보아라. 근데 어가 붙이는 거야. 근데 뛰어놀다라고 하면은 뛰다 놀다 이미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자 봐봐. 뛰어놀아라랑 뛰놀아랑은 다르다. 아 근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단어 파트가 시험에 안 들어가죠. 자 봐봐봐. 자 봐봐. 야 너 뛰어놀아라. 요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건 이거잖아.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그냥 본용어냐 이해되죠? 근데 얘는 뭐야? 얘가 합성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여러분도 혹시 합성어 파생어 학교에서 시험 쳤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험 안 쳤지? 그러면 사실 합성어 파생어 할 때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요 어미가 살아있는 합성어가 있고 어미가 없어진 합성어가 있거든. 얘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서 우리의 일반 문법 원칙이랑 다르게 어간 뒤에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사라진 채로 만들어진 합성어 종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간 어미가 붙어있는 좀 형태인 거야. 네. 합성용만 써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합성용은 뒤에 물령 없이 써도 되시. 이런 거 많습니다. 뛰놀다 또 뭐 있을까? 노푸르다. 이런 것도.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얘는 다 합성용어입니다. 합성어. 맞죠? 그래서 높다, 푸르다야. 근데 얘도 지금 뒤에 어미 사라져 있는 형태이지. 어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간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뭔데? 덮밥 이런 거. 덮다, 덮은 밥이잖아. 맞지? 어미 빼고 그냥 어간 뒤에 명사 붙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 합성어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합성어의 형태까지 공부하자면 사실은 한 단어를 더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뭐 들어가 있어? 조사 들어가 있지. 자, 그러면 놀아 나다는 붙여 써도 돼? 되지. 본용어 보조용어. 놀다 나다. 근데 나다라는 의미는 없죠. 근데 놀아만 나는구나 라고 하면 띄웠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읽어보다. 붙여 써도 돼. 그런데 도라고 하는 조사 붙어 있어서 띄웠어야 돼. 읽어도 보고. 그래서 감상문도 써보자로 붙여 써도 되죠. 맞죠? 조사 없잖아. 써보자. 붙여 써도 되죠. 자, 근데 읽어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도가 있기 때문에 띄웠어야죠. 얘는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얘는 띄워만 써야 되고. 네, 이게 본용어는 무조건 띄웠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합성용어이 될 때는 붙여서 붙여 써도 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나 등재 안 되어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재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하나로 붙여져서 그러니까 뛰놀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뛰놀다라고 쓰냐면 그냥 뛰놀다라는 말이 사전에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전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이거 첫사랑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저기 중앙여고에서 수업하는데 애들 질문했는데 봐봐봐. 첫사랑은요 띄워 쓰나 붙여 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 왜 붙여 쓰는데 그러면?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나의 첫 시도 이러면 얘는 붙였어 띄웠어? 띄웠어. 무조건 띄웠지. 맞죠? 왜 그런데? 얘 원래 평소에 관형사고 얘가 지금 체언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형태야. 첫사랑도 관형사, 명사가 합쳐져서 저기 뭐냐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된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서 그냥 사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얘는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첫 시도에서 안 들어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첫 띄우고 시도에서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생각은 얘가 질문한 게 뭐였어? 그러니까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합쳐서 얘 합성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본용어랑 본용어를 합쳐서 합성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걔는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합성어가 되는 거야. 사전에 등재됐으니까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야. 왜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로 합쳐진 거지. 이해되죠? 첫사랑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첫 띄우고 사랑 쓰나 첫 붙이고 사랑 쓰나 뜻 똑같잖아. 맞지? 근데 붙여서 쓴단 말이야.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냐. 근데 우리가 붙여서 써. 그럼 걔는 뭐냐면 그냥 겹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이게 합성 영혼도 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띄워 쓰지 않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띄워 쓰다라고 했잖아. 그치? 봐봐. 동사로 쓸 땐 띄워 쓰답니다. 맞죠? 근데 우리 띄워 쓰기 할 때는 어떻게 하게요? 이게 왜 그러는데? 한 단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딱 붙여가지고 원래 한 단어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띄어쓰기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쉐이를 띄어서 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첫사랑도 첫 띄우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좀 헷갈릴까 봐. 그래서 그러니까 본 뜻이 살아있고 본 뜻이 살아있는데 얘를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주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합성어가 띄어놀다가 만약에 하나로 합성어가 됐잖아. 그러면 걔는 굳이 붙여서 쓸 필요 없었을 거야. 맞죠? 근데 띄놀다 같은 경우에 지금 특이하게 어미가 사라져 있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합성형은 방금 얘기했듯이 본뜻 살아있고 본뜻 살아있어. 근데 지금 특이하게 어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 결합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 떨어진 형태도 종종 나타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검색해보면 됩니다. 검색해보면 얘가 붙여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조용어이잖아. 그치? 그럼 일단 무조건 붙여 써도 돼. 그리고 본용어냐? 그럼 무조건 띄워 쓰는 게 일단 원칙이야. 근데 검색해봐. 근데 붙여있는 형태로 사전에 나와. 그럼 걔 붙여 써도 되지. 붙여 쓰는 거지. 이해되죠? 그냥 그렇게 검색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은 보면 아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순우리말이 위와 집으로 합성어를 만들 때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다. 그치? 윗, 웃, 웃, 위, 윗, 웃 맞죠? 자, 그래서 위와 집이 맞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말에 예사소리가 발음할 때 집으로 발음될 거야. 된소리로 발음될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뭐 넣어줘? 사이시온 넣어줘. 근데 사이시온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뭐였어? 위층. 얘는 왜 안 넣어줍니까? 애초에 그냥 얘 자체가 혼자 원래 쓸 때도 층이야. 얘 된소리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둘이 만나봐야 어차피 뒤에 된소리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이시온 넣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위층. 알겠죠? 근데 발음은 약간 위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치. 위층으로 해야지 위층. 아니, 받침이 있게 발음되잖아요. 근데 받침이 있게 발음되는데 결국은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뒷말이 된소리가 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찝으로 발음하는 순간 뭐가 되는데? 근거 없는 된소리가 돼버려. 앞말에 받침 없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돼버리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얘 뭐라고 적어줘야 돼? 찝으로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찝으로 적어주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서 합성어인데 원래 형태가 파괴되게 생겼어. 맞죠? 그러니까 읽기에 불편함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규칙대로 다 하려면. 사실은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나루 빼라고 해서 빼라고 발음하면서도 시옷 안 붙여줘. 그러니까 나루 빼라고 발음하면서도 그냥 나루 하고 배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이 세워져 있는 이 원칙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뭔가 그 규칙을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규칙이 뭐였어?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원래 본뜻이 살아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원래 형태를 밝혀줘야 돼. 또는 헷갈릴 만한 읽기에 불편함이 생길 만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원래 형태를 밝혀주고 싶어. 원래 형태를 밝혀주고 싶은데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 찝으로 발음해.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 가지고 저기 뭐냐 된소리로 발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서 된소리로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또 상황에 따라서. 맞지?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근이라서 얘 본뜻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찝으로 발음돼서 지금 얘 형태가 깨지게 생겼어. 그 상황에 시옷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된소리로 안 적어도 되지. 왜? 어차피 디귿 받침으로 바뀔 테니까 디귿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는 반드시 된소리 일어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사이시옷으로. 된소리로 발음될 근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된소리로 발음날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해? 그냥 층 그대로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얘 빼고 얘 원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원래 지 혼자 쓰더라도 그냥 저기 뭐냐 된소리인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쪽은 그냥 지 혼자 쓰더라도 쪽이잖아. 맞지? 그럼 얘 사이시옷 붙여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근거 만들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지 혼자 된소리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사이시옷 자체가 뭐냐면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문법 규칙이 쫙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 모순 없애주려고 지금 시옷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위쪽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지. 이면서 동시에 원래 형태도 그대로 밝혀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적 근거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 이게 만약에 족으로 적어야 되면 시옷을 해야 돼. 그렇지. 얘가 만약에 원래 족이었으면 사이시옷 적어줘야지. 문제는 2번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대답을 잘할까? 민호가. 얘 이어서 읽어보세요. 기와집. 잠깐만. 갑자기 발음이 그렇게 착해진다고? 갑자기 서울 사람처럼 그렇게 발음한다고요? 원래 진짜 기와집이라고 발음해요? 나 기와집이라고 하는데.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기와집이 맞아요. 그래서 저기 아나운서들 발음 들어보면 기와집이라고 합니다. 기와집. 기와집이라고 발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뒷말에 된소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예사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뒷말에 된소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사이시옷 적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기 어떻게 될까요? 기와집입니다. 평소에 저렇게 말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기와집이라고 해? 되게 서울 사람처럼 발음하네. 기와집 아닙니다. 알겠죠? 기와집이요. 기와집. 근데 어. 구분 티어 어? 발음을 모르면 발음 모르고 구분 못해요. 근데 실제 표기 시옷을 안 적으니까 기와라고 그냥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맞춤법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맞춤법에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옷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저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경험치야. 방법 없어. 방법 없습니다. 그냥 기와집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줄자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줄자라고 안 하잖아. 줄자잖아. 줄자. 아까 내가 줄자 얘기한 거 맞지? 줄자도 마찬가지야. 기와집이랑 뒤에 자가 안 되잖아. 집도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나 애초에. 맞죠? 애초에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합성어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이소리 현상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말소리에서 오는 거거든. 아까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표기라는 것 자체가 말에서 오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말로 그 소리가 안 나면 굳이 근거를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학교에서 필기해줬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필기 안 하면 모르지. 맞죠? 이런 경우는요 웬만하면 학교에서 필기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그 표기나 그러니까 맞춤법이나 발음 중에 둘 중 하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 근데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 네, 이런 거만 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맞춤법을 아니까 풀긴 풀었잖아. 맞죠? 자 다시 봅시다. 텐마루. 이건 아까 했던 거 그대로다. 그쵸? 텐마루. 자, 텐은요 한자어입니다. 마루가 고유어죠. 근데 우리 퇴간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옷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와 점이 만났어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네. 그럼 시옷 붙여줘 안 붙여줘? 안 붙여줘. 얘는 그 예외에 없는 애거든요. 자, 그래서 초점으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하게요? 초점으로 발음하지. 그래서 진짜 막 비교한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안에서 좀 대부분 나와요. 너는 어떡할 거야? 학교에서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얘기해 준 거에서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조합 저기 한글 맞춤법 저기 그 문서 그거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있는 예시들만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학교들 계속 다 다른 시험 문제들인데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단어들만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다 알아줘야죠. 다음 페이지. 뭐야? 이거구나. 자, 봅시다. 15번은 뭐? 15 넘어갈게요. 요거 봅시다. 16번 볼게요. 16번. 얘도 지금 19항, 20항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봅시다. 19항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그 다음에 이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네. 자, 그러면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선생님 지금 안 보이니까 적을게요. 자, 19항은 어간 플러스 접사 붙어가지고 뭐가 된 거, 명사가 된 거 또는 부사가 된 거. 자, 그 다음 19항은 20항은 뭔가 명사 뒤에네. 명사 플러스 이가 붙어서 된 말이네 그냥. 그러면 품사가 변한 것도 있다는 거겠네요. 자, 봅시다. 자, 더듬이는 어간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맞나요? 맞죠? 더듬다에 이가 붙은 겁니다. 맞지? 자, 맞는 말. 얼음도 뭐야? 얼다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맞죠? 익히도 익다에 희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부사가 된 거. 맞죠? 자, 가치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맞아요? 뭐가 틀렸는데? 명사. 그치. 뭐가 돼야 돼? 같다. 어간이 돼야 되지. 맞죠? 어간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그럼 20항 될 수 없죠. 그럼 19항으로 가야겠지. 자, 낱낱이는 지금 낱이라고 하는 명사죠. 낱. 곳곳이 낱낱이 이런 것들. 곳곳이 낱낱이. 자, 그래서 낱 뒤에 지금 낱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뭐가 됐어? 품사로 따지면 부사가 되었습니다. 맞죠? 20항 맞는 말. 맞히는 틀린 틀린 거예요. 얘는 입니다. 이가 붙는 경우랑 희가 붙는 경우는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냥 이가 붙는 경우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 다음 17 봅시다. 햇님 직원에 얘기했다, 그치? 여기 사이시로 들어가 안 들어가? 벌써 까먹었어. 들어가 안 들어가? 혜화님 사이시로 들어가 안 들어가?
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근거를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들어가죠? 거두 왜 안 들어가요? 아니면 들어가? 나 오늘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한다. 뭐였어요? 맞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햇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안에서 내가 햇님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에이 거짓말 안 했어. 표정이 저 표정 짓고 안 했어. 무조건 한 거지. 장난? 자 봅시다. 예. 해. 님이 맞는 표현이야. 왜 그런데? 님 뭐야? 어근이야. 접사예요. 이건 아닌가? 아니요,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했어. 교과서 그 자습서하면서 무조건 했어요. 자, 해님은요, 님이 접사야 접사. 그럼 어디에서 탈락? 합성어에서 벌써 탈락. 이해되죠? 파생어잖아 얘는.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입니다. 선생님 할 때 님이야. 형님 할 때 님. 자, 그래서 사이쇼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파생어라서요. 알겠죠? 표정 보니까 내가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기도 해. 한 번은 무조건 했어. 자, 그 다음 밑에 쭉 요거 좀 적어봅시다. 전세. 집, 방, 그 다음에 새, 방. 아니, 새 방은 근데 아까 했으니까 무조건 시옷 붙입니다. 맞죠? 왜 시옷 붙여?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뭐라서? 아니 예외라서 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도 붙이는 이유 예외라서 착간, 객간, 새빵, 횟수. 자 다음 전세, 집, 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일단 뭐부터 생각해? 그렇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인지. 자 그래서 지금 전세는 한자어야 집은 뭐야? 고유어. 맞죠? 자 근데 전세하고 나서 뒤에 방은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자 그래서 전세방이 맞고요. 집은 전셋집이 맞아.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쭉 해서 봅시다. 자 햇님은 구성단계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햇님으로 적어야 된다. 맞죠? 1단계에서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방 볼게요. 전세방도요. 시옷 안 붙인다 그랬잖아.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서. 어디에서 탈락? 첫 번째에서 탈락. 얘에서 탈락. 그렇죠. 요거.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여기서 탈락. 맞죠? 자 그래서 얘 1단계에서 탈락. 자 그래서 1단계 탈락. 자 다음 순댓국. 얘는 순대 플러스 국이야. 근데 우리 발음할 때 국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뭘 넣어줘? 시옷 넣어줘. 맞지? 자 그러면 순댓국이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3단계에서 요 A로 들어가야겠지. 3단계 A 만족합니다. 뭐 탑으로가 틀렸죠. 순대국도 틀렸고. 자 머릿말 볼게요. 머릿말 위야 아래야? 위야 아래야? 건우야 뭘까요? 위가 맞습니다. 우리 머리말이냐 머릿말 아닙니다. 발음이 표준 발음이. 자 그래서 얘는 머릿말 틀렸어요.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얘는 사이소리 현상 안 일어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딱 뭐가 생기기 좋아요. 니은 첨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더 나기 좋지. 맞죠? 근데 요거 니은 소리 더 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얘 그냥 머리말이야. 머리말. 알겠죠? 그래서 니은 소리 안 더 납니다. 자 다음 예사일은요. 예사일로 쓰고 발음은 뭐야?
얘 산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그래서 C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틀렸죠. 자, 그 다음 이거 아까 쌤이 다 얘기해가지고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쓰는 대에야 대에 맞죠? 아, 그 다음에 요거 3대0 요게 뭡니까? 나열하는 말 어떻게 해준다고? 전부 다 띄워준다고 했어요. 맞죠? 아,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아, 좀 볼 거 있네 좀. 자식간 요거 한자거든요 여러분들. 한자인데 요 무슨 간네 무슨 간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사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사이 간자. 자,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이 간자 이렇게 쓸 때는 요거는 다 띄워줍니다. 알겠죠? 간은 다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지 한자 중에 뭐뭐 할 시에 이런 거 시도 띄워주죠 한자. 그렇지? 자, 여기서 간, 시 얘네들 다 띄워줍니다. C가 뭐라 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할 시 뭐 어떻게 된다 라고 할 때 요시 띄워 쓰죠. 한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요거 봅시다. 요거 보기 2를 좀 볼게요. 보기 2 요거만 보고 봅시다. 자, 디귿 쇳날 요거 맞나요? 왜 아닌데? 니은이잖아. 니은이 뭔데? 관용사는 어미. 얘 뭐야? 어미 두 개 쓰여 있네. 둘 다 어마로미거든. 어마로미 하나만 쓰이면 되는데 쇳날이죠. 어간 뒤에 어미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쇳날 틀렸어요. 머리결은요. 머리결이야 머릿결이야. 머리결 얘는 머릿결입니다. 결. 그렇죠? 그래서 시옷이 붙어야 돼요. 우리 보통 물결 하면 물결이지. 맞죠? 얘는 지금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만 일어나? 사이소리 현상만 일어나지. 맞죠? 물결. 자, 그 다음에 얘 관련되어 있는 거 뭡니까? 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뭐 리을세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쵸? 얘네들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붙어있는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준다? 발음은 된소리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야 뭐뭐 할 것 또는 뭐뭐 할 걸 이런 거 할 걸 이라고 할 때 껄입니다. 껄 발음할 땐 껄이야. 맞죠? 근데 적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고? 걸로 적어줍니다. 왜 그런데?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알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예사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연락할 개욕 될 걸요야. 깨가 아니죠. 개욕. 자, 그 다음에 우윳빛. 시오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요. 그럼 우유빛으로 얘기해야되는데 우유빛으로 발음해? 우유빛으로 발음해? 빛으로 발음하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시오 넣어줘야 돼요. 우유빛.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거고. 바르는 만큼은 바르다잖아. 바르다. 맞죠? 바르다에 관형사용법이 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 써줘야지. 자, 나머지는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면 전부 질문. 그렇죠.
써주는 거 써보세요. 좀 애매하면 저한테 질문하고요.